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비겁시에 나타나는 특징, 현상, 성격 같은 것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친구도 될 수 있고요. 형제도 될 수가 있고요. 사회를 구성하는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은 내가 넘어야 될 상대이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상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왕따시키기도 하는 존재들이고, 때로는 외로운 나와 같이 밥을 먹어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친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밖에 나갈 일도 많고, 밖에 나갈 일이 많다 보면 돈 쓸 일도 많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주변 본연의 업무나 본연의 공부에 좀 게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중용이라는 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비겁은 일단은 신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인성으로 신강한 건 진정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인성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등 돌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비겁으로 신강해야지 진정,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인성은 또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능동적이지 않고 좀 수동적인 경향에 반해서 비겁 다자들은 또 굉장히 능동적이고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비겁이라는 거는 힘들 때 나에게 굉장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대신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례는 치러야겠죠. 나를 도와주면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고, 그쵸?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마음의 표시로 줘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겁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겁 다자들은 그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환경 속에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건 이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집단에 모여서 있다 보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어내야 되는 게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인 것 같은데요. 무비겁인 분들은 일단은 비겁은 그러니까 무비겁이라는 거 자체가 신강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을 반겨요. 그래서 비겁을 반기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다 끼려고 하고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일단 좋아요. 물론 사람한테 크게 한번 대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겁 다자들은 그만큼 일단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넘어서야 되는 사람도 많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뒷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자꾸 야기가 돼요. 그래서 비겁다자들의 경우는 임상해 보면 한 80% 정도는 가장 스트레스의 요인이 사람이에요. 사람 싫어하죠? 하면은 네, 80% 이상은 다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대로 비겁다자니까 비겁다자인 환경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 속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비겁이 있으려면 천간에 있는 비겁은 내 재와 관을 다 나눠야 되는 그런 비겁이기 때문에 좋은 비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비겁을 가지려면 지지에 내 뿌리로서 있는 비겁이 진정 나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도움이 되는 비겁입니다. 네, 그러므로 비겁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2개, 3개까지도 지지에 있다면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나의 어떤 기운이 지상에 뻗치고, 그죠? 나의 머릿속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주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는 투간, 투출이 잘 된 글자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에 다 있는 글자, 통에 있는 글자가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예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겁은 한 2-3개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왕 있으려면 지지에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뭐 합이나 충을 맞지 않는 게 좋겠죠. 합이 돼서 다른 오행으로 바뀐다거나 충을 맞으면 그 뿌리로서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뿌리로 온전하게 합충을 안 맞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좋고요. 지지의 비겁이 있으면 굉장히 자아 존중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 자기 확신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의지력, 남에게 기대거나 남의 도움을 갈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발 혼자 내비려도, 나 좀 내비려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준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큰 걸 이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도와준답시고 옆에서 훈계하고 자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뿌리까지 갖춘 신강한 사주의 명식이 자기의 능력을 오히려 더 보여주기가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그러니까 특히 지지의 비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사주를 보유한 자녀분을 두신 부모들은 굉장히 아이를 독립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잘 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비겁은 기본적인 심리가 이 세상에 나 이외에 비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외로움이 탑재가 되어 있겠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비겁은 사람 찾아 산만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외로우니까 모임마다 다 가고요. 모임마다 다 끼고 자기의 어떤 일상의 즐거움을 어떤 사람 관계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과의 교류를 갈구하고 사람들과의 같이 있는 걸 참 좋아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더 잘 살까요? 아무래도 좀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불리한데도 굳이 누군가에 맞춰서 자기 시간을 뺏긴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 계획에 맞춰서 자기 시간이 되면은 가는 거고, 자기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그 시간까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본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겁이 좀 다소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현대생활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본인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사주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비겁은 무비겁 두신 자녀분들은 좀 외롭지 않게 엄마가 좀 친구 역할도 좀 해주시고요. 네, 어렸을 때도 아이가 만약에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면 엄마가 다소 개입해서라도 친구를 좀 만들어줘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는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 잠시 접어두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비, 시, 재, 관, 인.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비가 없는 거예요. 블랭크. 없어요. 그러면은 비가 없으면 신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신강할 가능성이 없어요. 인성이 강하면 그나마 힘을 좀 받겠지만 인성이 강할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인성마저 약하거나 없어요. 그러면 완전 신약의 이제 사주가 돼버리겠죠. 이때는 좋지 않겠죠. 그쵸? 힘이 없으면은 일상을 유지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현대생활에서 이 일상의 지루함, 일상의 지겨움,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루틴들을 잘 견디려면 결국에는 본인이 체력도 돼야 되고 마인드도 돼야지 일상을 견디게 되고, 일상을 견뎌야지 그 보상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월급이라는 걸 받고, 그 월급이 내 또 힘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까지 없으면 좀
많이 힘들죠. 그쵸? 그리고 비겁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 지지에 있는 게 좋다. 천간에 있으면 재만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도 나눕니다. 관은 뭐예요? 직위, 회사, 관직, 타이틀, 그죠? 승진. 그런 모든 것도 천간에 비겁이 이렇게 중중하사주들 많거든요. 3개 있고 막 어떤 심지어는 4개까지 있는 사람도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만년과장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만년과장이에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이상하게 매번 뭔가 인사이동 시즌이 오면 상황이 또 뭔가 불리하게 돌아가서 밀려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비겁이 너무 강해서 경쟁이,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 내가 4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비겁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있고 여기 관이 있어. 그러면 이 관은 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관인 거예요. 4분의 1이 아니라 온전히 내 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진이나 뭐 이렇게 회사 생활에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천간에 비겁은 하나 있고 뿌리로 비겁이 하나 더 가까이 있을 때 훨씬 유리한 사주가 되겠지요. 그렇죠? 천간의 비겁은 그러므로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천간에 이렇게 비겁은 경쟁심으로 나타나요. 경쟁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스톱 같은 거 쳐봐도 알죠. 네. 한 명이 올인해서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쳐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고, 그죠? 알겠죠? 쓸데없는 어떤 경쟁심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좀 소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천간에 이렇게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경쟁심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분야에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비겁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식신의 생을 받을 수가 없죠. 생 받을 비겁이 없어요. 근데 식상이 원래 강해요. 원래 좀 강해요. 그러면 그나마 뭐 약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쵸? 근데 식상마저 약해요. 그쵸? 그러면은 식상이 또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인성도 약하고 비겁도 약하고 식상도 약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서기 싫어하고 굉장히 건강도 많이 약하고 성정도 많이 여리고, 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상이, 예, 일단은 이 비겁으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생 받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대운에서 비겁운이 강하게 짜고 들어오면 식상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비겁이 강해져서 신왕해지고,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비겁이 생해주는 식신도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운에서 비겁이 이렇게 20년간 간여지동으로 오면은 좋을 거예요. 간여지동인 거는 지지에 이 글자에 걸록이나 제왕을 두고 있을 때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식신이 강해요. 근데 이 식신이 대운에서도 비겁을 만나지 않은 상태면 식신이 많으면 일단 신약으로 봐야겠죠. 그쵸? 신약해요. 신약해요. 그러면은 인성 비겁이 뭐 다 약하고 그러면은 식신이 힘을 얻는 어떤 원천이 없잖아요. 원천이 없는 근거가 없는 식신이니까 식신이 죄를 생해도 근거 없는 식신이 죄를 생하는 거니까 죄도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그쵸? 이 식신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이 식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식신이라면 이 식신이 근거를 제공해서 이 죄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식신이 근거 없는 식신이라 죄도 빤하게 되겠죠. 예. 그죠? 그러면 식재로 이루어졌는데 인비가 없어. 아니면 인성은 조금 하나 정도 있고 비겁이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약한 상태에서 식재라는 거는 자기를 계속해서 설기하는 성분이니까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고달픈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버거워요. 그죠?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네 비겁이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짜고 오면은 식신의 힘이 강해지므로 이럴 때는 식신이 재도 생해주기 때문에 재도 강해져요. 그쵸? 재가 강해지는데 너무 강해지면 또 너무 강해지면은 비겁의 힘을 또 많이 빼기 때문에 예, 비겁보다는 예, 재성의 힘이 조금 약간 더 힘이 약한 게 힘의 우위로 보면은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겠죠? 재를 제대로 쓸 수 있어서 재다 신약을 면할 수 있겠죠. 근데 운에서도 안 왔어요. 운에서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죄를 극하는 비겁도 없어요. 그럼 죄는 지금 얘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애인데 교도관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날뛰겠죠? 예, 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날뛰죠. 제가 날뛰어요. 제가 날뛰면 뭐예요? 본인은 약한데 본인이 굉장히 돈을 취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고 경거망동하다가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빌린 돈까지도 다 말아먹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일단은 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화나 신강 아니면 대운에서라도 비겁이 강하게 와줘야지 이 죄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죄는 굉장히 현실적인 성분이에요. 죄가 굉장히 현실적인 성분이고 죄가 많으면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오히려 근데 가만히 있어야 사고가 안 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죠. 죄는 약간 그런 성분이에요. 돈만 생기면 조금 종잣돈만 생기면
자꾸 그 돈을 어찌할 줄 몰라하고 어딘가에 투자하고 싶고 뭔가 사행적인 일을 해서 이 돈을 굴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많은 사주 보고는 항상 아이고 부지런하시네요. 아유 바쁘시겠네요. 아유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 거의 100% 맞습니다. 네.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고 꾀도리의 성분이고 육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비겁이 없어서 제가 극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육친적으로 아버지나 시어머니, 예, 아버지, 시어머니, 남자에게는 아내가 약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극하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거니까, 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가 안 돼서 이 재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재가 너무 강해지면 재는 일단은 관이 있으면은 관을 생하겠죠. 그럼 재생관이 되면 참 이거는 괜찮죠. 재생관이 되면 결국 돈으로 나의 관직을 사는 거고 나의 명예를 사는 거고 나의 직위를 사는 거예요. 보통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무슨 협회장 그런 거 다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시켜주잖아요. 기부금 받고. 그쵸? 그런 거죠. 재생관. 재생관. 어쨌든 관을, 명예를 얻었어요. 관직을 얻고 타이틀을 얻었어요. 바람직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관이 만약에 없다고 봐요. 관이 없어요. 그럼 재생관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또 다이렉트로 인성을 치러 가겠죠. 재극인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신약해 죽겠는데 힘센 재가 인성을 극하니까 재극인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돈 때문에 자신의 뭐 인격까지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극인이 벌어지면 뭐예요? 인성을 팔아서, 그러니까 문서를 팔아서 내가 그 문서를 판 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재극인이 벌어지면 이때 인성을 팔아서 돈에 손을 쥘 수 있는 때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제 약할 때는 참 재극인이 벌어지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자기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면 돈 때문에 치사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약간의 사행성도 띄고 돈 때문에 약간의 사기성도 띄고 돈 때문에 약간의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겠죠. 상황이 자꾸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 거겠죠. 돈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재극인이 벌어지면 아까와 같은 문서를 문서를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걸로도 해석이 되고, 재극인이면 아빠가 엄마를 쥐잡듯이 잡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내 엄마를
쥐잡듯이 잡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남자로서는 부인이 시어머니를 좀 업신 여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무비겁은 항상 단서가 있어요. 천간의 비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비겁이라도. 뭐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가장 치명적인 자리는 이 월간의 비겁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일간이고 월간의 비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건 정말 타격이 가장 큰 비겁이고요. 무비겁일 때는 지지에, 또 일지에는 이제 가녀지동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지에 이렇게 자기의 뿌리가 있으면 걸록이나 제왕지에 월지를 두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 일찍 부모스라에서 독립해서 일찍 사회를 경험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겁이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그리워하고 외로움이 좀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회사 가기 싫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고, 무비겁은 뭔가 항상 마음에 공허하고 외롭고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전화 한 통화할 친구가 없다거나 힘들 때 술 한잔 기울일 친구가 없다거나 너무 힘들 때 힘들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비겁도 좀 외로운 인생으로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비겁이 애를 써야 되는 건 뭘까요? 자꾸 사람을 만들어야겠죠, 주변에. 근데 회사에서는 잘못하면은 사내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비겁인 분들은 뭐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자신의 일과 엮이지 않고 쿨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겁들을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무비겁인 분들은 회사에서 밥 먹을 사람을 찾기보다는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찾아서 조금 더 쿨한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나중에는 관계가 깊어지면 속 얘기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옆에 두시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무비겁. 무비겁은 그러니까 별로 경쟁심이 없어요. 다 내 거잖아요. 그쵸? 다 내 거기 때문에 뭔가 경쟁심이 없기 때문에 비겁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든지 상대적인 거죠. 비겁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천하태평인 거죠. 그죠? 예. 저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모든 걸 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무비겁이 비겁다자를 바라볼 때의 시선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매사 싸우려 들고 매사 이기려 들고 매사 경쟁하려 드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나를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지겠죠, 관계가. 네. 설령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하더라도 들키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무비겁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고요. 무비겁 좀 외로우니까 본인이 열심히 비겁들을 찾아 나서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에 잃지 않으시고 그래서 힘들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옆에 두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더위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거기다가 코로나도 극성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는 써야 되고 날은 정말 덥고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져서 사소한 일에도 많이 서로 짜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만 배려해주고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그만큼 덥고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이니까 똑같습니다.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일일이 표출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일일이 다 표출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요. 그냥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 1순위로 생각을 하겠죠. 네, 오늘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수업은 굉장히 차분하게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놀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다스럽고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굉장히 놀란답니다. 저 그냥 완전히 깨알 아줌마예요. 얘기하면 끝도 없고요. 맞장구도 정말 잘 치고요.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의 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수다스럽고 굉장히 아줌마스럽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도 왔다 가셨으면 좋아요에 꼭 하나 눌러주시고 가신다면 저는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